죽은 줄만 알았던 배우자가 5년 만에 외딴 섬에서 발견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곧 영화로도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 당신이 가장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년 전, 저와 아내는 결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태평양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아내 민지는 항상 바다를 좋아했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한 끝에 마련한 특별한 여행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20년, 30년을 함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독립했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민지와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죠. 결혼 후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을 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죠. 가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추억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을 때 민지는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쇼핑몰에서 새 수영복을 고르고 인터넷으로 남태평양 섬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뭘 챙겨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넣고 빼기를 반복했죠.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옆에서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크루즈에서의 첫 사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서 맛보는 자유로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그리고 민지의 환한 웃음까지. 여행 둘째 날에는 피지에 정박해서 현지 문화 체험을 했어요. 민지는 전통 댄스 공연에 참여해서 허리를 흔들며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노클링을 했는데 아내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마치 인어공주처럼 자유롭게 헤엄쳤어요. 넷째 날에는 배에서 진행하는 와인 테이스팅에 참여했고 저녁에는 갑판에서 둘이 춤을 추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점점 바람이 강해졌어요. 크루즈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지만 민지는 잠시 갑판에 나가 폭풍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민지는 잠깐만이라며 웃으며 나갔어요. 그때 제가 그녀를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크루즈를 덮쳤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잠시 갑판에 있던 민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강한 파도에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명보트에 실려 있었고 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아내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와 바람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제 가슴을 찢어놓는 절망감까지. 폭풍이 잠잠해진 후 크루즈 직원들과 함께 배를 샅샅이 뒤졌지만 민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출동했고 헬리콥터도 투입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7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끝내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 속에 실종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고 저는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민지가 없는 공허함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집,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식사했던 식당, 모든 곳에 민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없었습니다. 실종 그 후엔 어땠냐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녀를 닮은 뒷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아이들은 저보다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수연이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집에만 틀어박혔고 아들 현우는 반대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감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실종 초기에는 매일같이 외교부와 해양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한 달간 휴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었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너무 컸습니다. 민지의 옷장을 열고 그녀의 옷에서 향기를 맡으며 밤새 울기도 했어요. 아마 그때 제 정신이 온전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수색 활동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은 복직한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무도 민지에 대해 묻지 않았고 모두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연민과 동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선이 더 괴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업무에 집중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중요한 회의에서 멍하니 있다가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밤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민지 없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도 꿈에서는 항상 그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때로는 민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꿈을 꾸기도 했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울기만 했고 현우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자신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있었다면 아이들을 더 잘 돌봐줬을 텐데 그녀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종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일기를 쓰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쓸 말이 없었지만 점차 민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카페에 갔어. 수연이가 취업했다. 현우가 너를 닮은 여자친구를 소개했어. 그렇게 하루하루 민지와 대화하며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애도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거치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임의 단계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민지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이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회복해 나갔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대학에 복학했고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실종이 그녀의 인생 방향을 바꾼 셈이죠. 현우는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가 작곡한 곡을 듣다 보면 민지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민지의 추정 사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필요한 절차였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의 일부도 함께 묻는 기분이었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인가? 아직도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제 인생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했고 주말에는 가끔 등산을 하거나 민지와 계획했던 국내 여행지를 혼자 찾아다녔죠.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였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4년 차가 되자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게 새로운 만남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지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세상은 이제 충분히 애도했다.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민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민지의 잠옷을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칫솔도 그대로 욕실에 있었고 그녀의 신발도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사람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병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민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외교부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 이름과 민지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민지 씨로 추정되는 한국 여성이 남태평양의 작은 무인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에 든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호주 해안경비대가 정기 순찰 중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요. 무인도에 혼자 생활하던 여성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했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5년 전 실종된 제 아내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또 꾸는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픔만 느껴질 뿐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제가 꾸었던 수많은 꿈과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담당자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야윈 얼굴에 길게 자란 머리카락, 그을린 피부지만 분명 민지였어요. 그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영양실조로 보일 정도로 말랐지만 그래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가를 냈고 수연이와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제가 정신적 충격으로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교부에서 보내준 사진을 함께 확인한 후 우리 가족은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고 호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치기도 힘들었어요. 비행기는 이틀 후에 있었지만 저는 그 이틀이 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끊임없이 민지가 어떤 상태일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도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5년간 무인도에서 생존한 한국 여성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고 기자들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민지를 만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저는 민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두었던 그녀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이불을 깔았어요. 민지가 좋아하던 향초도 켜두었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옷, 편안한 파자마와 슬리퍼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민지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딸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두 분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셨어요. 장인어른께서는 꿈만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고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두 분도 곧 호주로 출발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며칠 후에 오기로 하셨어요.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끝없는 바다, 민지가 5년 동안 바라봤을 그 바다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상상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고 그는 저를 민지가 있는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민지에게 처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떤 말도 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병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민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의 무인도 생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지만 기적적으로 심각한 질병은 없다고 했어요. 다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 천천히 접근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당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알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대화를 시작하세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내를 5년 만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친 그 찰나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뛰어가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의사의 말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제 목소리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수연이와 현우도 조심스레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보다는 눈빛과 손길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민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고 저희도 그녀가 정말 실제하는지 확인하듯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첫날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권했지만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민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의 폭풍우 속에서 민지는 바다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작은 섬으로 떠밀려갔다고 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크루즈는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는 끝없는 바다뿐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민지는 처음 며칠 동안은 해변가에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우리를 생각했고 낮에는 지나가는 배가 있는지 바다를 지켜보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생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곧 구조해 주리라 믿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민지는 섬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야자나무 열매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비가 오면 물을 모아 마셨다고 합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저희 가족을 생각했고 매일같이 돌아갈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SOS라고 해변에 큰 글씨를 써놓았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지워지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가서 계속 다시 써야 했죠. 나중에는 돌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민지는 자신만의 달력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하루하루 금을 그어 날짜를 세웠고 우리의 생일과 기념일도 표시해 두었다고 해요. 그날이 되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작은 개라도 더 잡아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하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당신과 아이들 생일마다 모래사장에 케이크 모양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일상을 되찾아가는 동안 민지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지가 3번이나 지나가는 배를 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구조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중에는 섬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건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물고기가 독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작은 오두막도 만들었어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민지는 천천히, 때로는 말을 멈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시간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마이너스 깨끗한 물,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침대,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민지에게는 5년 동안 꿈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2년 정도는 계속 구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3년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곳이 제 영원한 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견고한 집을 짓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야생과일 씨앗을 모아서 심었는데 몇몇은 정말 자라더라고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지의 의지력과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된 거예요? 한우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호주 해양경비대 배가 다른 임무로 지나가다가 제 섬을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무인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둔 돌로 된 SOS 표시를 보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들이 섬에 상륙했을 때 저는 해변 반대쪽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죠. 처음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미쳤나 싶기도 했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민지는 그때의 감정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희 가족 모두도 함께 울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려졌습니다. 병원에서 2주일간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주에서의 마지막 날 의사들은 민지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놀랍도록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는 있었지만 심각한 질병은 없었어요. 다만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민지는 창문 밖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신기하게 느껴졌을까요? 5년 동안 자연의 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인공물, 기계, 그리고 현대 문명은 모두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실종자 가족을 돕는 단체 관계자들과 몇몇 기자들이 나와 있었지만 저희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 민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제가 그녀의 물건들을 단 하나도 치우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칫솔, 옷장 속 옷들, 침대 옆 책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지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으로 가구들을 만지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욕실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푹신하고 따뜻해서 오히려 불편하다고 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길 원해서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몸이 바닥의 단단함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침실 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조금씩 침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자기 비가 오거나 천둥 소리가 들리면 온몸이 떨리곤 했어요. 한 번은 밤중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날 민지는 옷장 안으로 숨어들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지금은 안전하다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해주었어요.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저와 아이들도 함께 가족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나갔죠. 상담사는 민지가 경험한 고립과 생존 스트레스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A 치료에는 melhor 시간이 merendeira, 필요했지만 a melhor 가족의 merendeira, 지지가 a 가장 melhor 중요하다고 했어요. merendeira, a melhor. 민지는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샤워, 전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녀에게는 사치품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물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섬에서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물론 적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변해 있었으니까요. 수연이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고 현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 그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스마트폰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수연이가 민지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물했는데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것부터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어머니에게 기술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민지는 학생처럼 열심히 배웠고 몇 달 후에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의 재적응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감정적인 연결을 다시 맺는 일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 있었어요. 민지는 자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저는 그녀의 생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요리를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어요. 특별한 날에는 바닷가가 아닌 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민지가 바다를 보면 아직도 불안해하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에게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외딴 섬에서의 1825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또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서 강연도 하며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었어요. 몇몇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지만 민지는 아직 그런 노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겐 여전히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엔 깨달음도 있더군요. 오늘은 민지가 돌아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민지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서로에게 다시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저와 아이들은 그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갑자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아직도 섬에 있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정기적인 심리 치료와 가족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상담사는 민지의 상태가 극도의 고립 상황에서 갑자기 현대사회로 돌아온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민지는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 것, 그리고 점차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으로 나가는 것까지. 모든 단계가 그녀에게는 작은 도전이었고 각각의 성공이 자신감을 키워주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치료의 일부로,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이 모여 책이 되었고 출판사의 제안을 받게 되었죠. 외딴 섬에서의 1825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기념일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지의 두 번째 생일이죠.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우의 아내도 함께하고 수연이의 남자친구도 초대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테이블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민지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섬에 있을 때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의 소식을 담은 앨범이에요. 아이들의 졸업식, 현우의 약혼식, 수연이의 첫 직장, 사진 등 민지가 놓친 5년 동안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삶에 다시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옆에서 숨쉬는 아내의 모습에, 주말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에 감사하며요. 민지가 돌아온 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모든 시간을 쏟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 자리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민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인해졌고 작은 행복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인도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도 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작은 비에도 즐거워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특별한 축제처럼 여깁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책 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상담 봉사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희망을 잃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살게 했어요. 민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민지처럼 기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죠. 과거와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민지가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수연이와 현우가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집에 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민지는 요즘 원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작은 마당에 채소와 꽃을 가꾸며 많은 시간을 보내요. 무인도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꿨다고 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취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상추와 토마토 키우는 솜씨가 대단해요. 모든 음식 재료를 직접 길러 먹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섬에서는 매일 식량 걱정을 했어요. 이제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급자족의 가치를 잊지 않고 싶어요. 민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 가족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 역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더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민지에게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민지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희망의 의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의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그리웠던 현대 문명의 편리함은 무엇이었나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모여서 대화하고 웃고 음식을 나누는 그 평범한 순간이
가장 그리웠습니다. 그 대답에 청중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강연 이후 민지는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초청을 받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최근 실종자 가족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지의 책 수익금과 저의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만든 작은 단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임을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민지는 항상 이 모임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민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실한 이별도 아니고 완전한 희망도 줄 수 없는 그 어중간한,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오고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명성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픔과 상실, 기다림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지가 섬에서 매일 별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저 역시 그녀를 기다리며 희망의 불씨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과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지가 무인도에서 지냈던 그 섬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면서 호주 정부는 그곳을 지도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섬의 이름을 민지 아일랜드라고 명명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민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고통스럽게 지냈던 곳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달게 된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 섬을 방문하고 싶으세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을 때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으니까요. 민지의 이야기는 생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훈련 없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민지는 자신의 생존 방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가이드라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 정신적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보다는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다는 민지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지금은 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넓은 텃밭에서 작물을 가꾸며 행복해하고 저는 출퇴근 시간이 조금 늘어났지만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집 뒷뜰에는 민지가 직접 만든 작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녀가 섬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본따 만든 조각품인데 생존의 상징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요. 가끔 그녀는 혼자 그 앞에 서서 오랜 시간 무언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도 섬에서의 기억과 대화하는 시간일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연이는 심리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현우는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의 경험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수연이는 트라우마와 회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민지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이별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사랑을 갖게 해주었어요.
가끔은 섬에서의 경험이 민지에게 악몽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이제는 안전하다고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부부로서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지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에게서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말마다 공방에 가서 작품을 만들곤 해요. 민지는 섬에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릇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합니다. 그때는 진흙으로 대충 만든 그릇이 물을 담을 수만 있어도 정말 기뻤는데 지금은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지의 실종과 귀환,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이야기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간 삶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거예요. 그 말처럼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했던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아주었죠.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